대표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잠시만 이리 와주시겠어요? 네. 또 오늘은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나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은 제가 방금까지 찾아본 상품이 광고로 다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제 옷을 찾아봤는데 오늘 인스타그램을 켜니까 비슷한 옷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네네. 이게 우연히 나오는 건지 제가 봤던 내용을 알고 보여주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인스타그램 광고가 그 리타겟팅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봤던 사람들한테 계속 다시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용자의 관심사나 온라인 활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주가 기본적인 고객 범위를 정하면 메타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 광고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서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부르는 광고가 메타 광고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데 메타 광고는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신저 등의 서비스에 노출되는 광고거든요. 광고주는 메타 광고 관리자를 통해 광고 목적과 예산, 타겟 소재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인스타그램 피드나 스토리, 릴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와 비교하면 차이를 이해하기 쉽죠. 검색 광고는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광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성 여름 원피스를 검색하면 그 검색어와 관련된 쇼핑몰 광고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메타 광고는 사용자가 당장 상품을 검색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관심사와 컨텐츠 이용 행동, 광고 반응 등을 분석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광고는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고객의 관심을 먼저 끌어내는 광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광고 형태도 다양한데요. 이미지를 한 장으로 구성하는 단일 이미지 광고가 있고, 여러 상품을 옆으로 넘겨볼 수 있는 슬라이드 형태의 광고도 있습니다. 영상이나 릴스처럼 세로형 컨텐츠를 활용한 광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 게시물 아래에도 홍보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에 눌러서 광고하는 거랑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네. 우선은 인스타그램 어플 내에서 광고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고자 계정에서 직접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광고 관리자 계정에서 설정을 하면은 훨씬 더 세부적인 설정까지 가능하십니다. 어플 내에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보통 프로필 방문이나 메시지 보내기, 홈페이지 방문과 같은 간단한 목표만 정할 수 있다면, 광고 관리자 계정에서는 지역과 연령, 관심사 등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캠페인과 광고 세트, 광고라는 구조로 나뉘어 관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구매와 상담 신청, 장바구니 추가, 동영상 조회 등 광고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예산과 타겟, 노출 위치, 소재까지 세밀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본인이 직접 광고를 운영한다면 어플 내에서 진행하셔도 충분하겠지만,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과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노출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광고 활용 측면에 있어서 광고 관리자 계정에서 설정을 하시는 게 광고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홍보하기는 게시물을 알리는 간편한 광고에 가깝고, 구매나 문의를 목표로 한다면 광고 관리자를 활용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광고를 보여줄 고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연령과 관심사를 세세하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메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연령, 그리고 관심사,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세부 타겟들을 기본 타겟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천안에 있는 매장이라면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과 주요 고객 연령대를 기준으로 타겟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다 보면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이 너무 지나치게 좁아지면 광고비가 높아지거나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전국의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너무 넓게 설정을 하면 실제 고객이 아닌 사용자에게도 쓸데없이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 영업지역과 주요 고객의 연령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조건부터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사는 여러 개를 겹쳐 처음부터 범위를 좁히기보다 어느 정도 범위를 열어두고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메타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를 자동으로 찾는다고 해서 광고주가 타겟을 전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광고주는 누가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본 범위를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메타가 반응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를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도 홈페이지를 방문했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한 사람처럼 이미 우리 업체에 관심을 보인 고객은 따로 구분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메타 광고의 가장 특이점이고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브랜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저희 브랜드를 한 번이라도 방문했거나, 아니면 우리 광고를 한 번이라도 클릭했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봤거나, 이런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확인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나 상담 페이지까지 들어왔지만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 다시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 대표적인 리타겟팅 마케팅이죠. 한번 상품을 확인한 고객은 처음 광고를 보는 사람보다 당연히 해당 상품에 관심도 많고 구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타겟팅 광고가 굉장히 효율적이라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너무 자주 보여주면 고객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구매나 문의를 완료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는 한번 구매를 하거나 이미 문의를 했던 고객에게는 광고 대상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에게 광고가 지나치게 반복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 빈도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기존 고객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유사 타겟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세팅법을 바꾸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광고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구매 확률이 높은 고객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겟을 잘 설정해도 광고에 사용하는 이미지나 영상이 다르면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소재라던가 이런 타겟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소재라고 하면 광고에 들어가는 영상이나 이미지 아니면 문구 이런 것들을 보고 말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사용자가 컨텐츠를 빠르게 넘기기 때문에 첫 장면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면 광고를 바로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처음에 타겟과 예산을 잘 설정했더라도 이미지와 영상, 문구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클릭이나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서로 아예 다른 소재를 제작해 반응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휴대폰 케이스를 광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에서는 제품 사진이랑 가격만 보여주고요. 두 번째 소재에서는 케이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당연히 두 번째 광고 소재가 클릭률도 높고 노출수도 높겠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소재가 더 전환으로 많이 이어지고 클릭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효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A/B 테스트를 하실 때 너무 많은 기준을 세밀하게 설정을 해서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광고를 올리고 문구라던가 영상, 이미지 이 중에 한 가지만 다르게 설정을 해서 두 가지를 A/B 테스트 돌립니다. 하지만 이미지랑 문구랑 뭐 타겟팅 이런 것까지 다 다르게 설정을 해놓고 A/B 테스트를 돌려버리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클릭이 됐고 유입이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돌리실 때는 최대한 설정을 똑같이 해놓고 한 가지 구성만 다르게 해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 소재를 비교할 때는 한 번에 여러 조건을 바꾸지 않고 확인하려는 요소 하나만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메타 광고라 하면 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 두 가지에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특이점이라 하면은 이런 지역, 연령, 관심사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타겟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플 내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를 보고 전환까지 이뤄질 수 있는 분들을 자동적으로 색출을 해내서 그분들에게 광고를 효율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머신러닝이 광고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기도 하지만 광고 목적과 전환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정을 얼만큼 잘 해놓는지가 중요하고, 그만큼 불필요한 광고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영을 시작한 다음에는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씩 수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 YMA드는 업종, 고객과 특성, 상품 및 구매 과정을 분석해 캠페인 구조와 타겟, 소재 테스트를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 광고를 직접 돌리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광고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진되고 그만큼 효율을 못 느끼고 있으시다면 저희 YMA드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광고를 맡겨주시면은 이런 복잡한 부분은 다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사장님께서는 매출 상승만 이뤄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 저희가 링크랑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마케팅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 유익하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